반갑습니다. 대성고려학원 유경석 선생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조선의 발전, 그 다음에 멸망, 그 다음에 철기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공부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자, 저번 시간에 고조선에 대해서 웬만한 건 했는데 이제 발전해 나가고 멸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우선 한번 볼까요? 고조선의 상황을 이 당시에 알려면 중국 상황부터 알아야 돼요. 몇 세기 때? BC 기원전 2세기 때. 자, 우리 학원 종이치네요. 아주 자연 친화적인 뻐꾸기 소리입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자, 2세기 때 중국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자,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왕 누구예요? 황제 진슈안이죠. 진슈안이 여러분 무슨 농사를 못 지었어? 밭농사도 아니고 논농사도 아니에요. 밭농사도 아니고 논농사도 아니고 뭡니까? 자식농사에 실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국이 꼴랑 20년도 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길에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된 나라가 누굽니까? 선생님의 조상인데, 그렇죠? 유방이 세운 나라, 무슨 나라? 한나라죠. 그러면 BC 2세기의 중국의 상황은 무슨 교책이다? 그렇죠? 진나라하고 한나라하고 무슨 기다? 말씀 잘하셨어요. 교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왕 교책이 때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고조선에 들어오냐면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고조선의 임금 누굽니까? 이름 상당히 예쁘죠, 여러분. 만화 영화 주인공 속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왕자 이름이죠. 준왕입니다. 준왕. 여러분, 준왕은 약간 찌질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만이 누구를 축출해? 준왕을 뭡니까? 쫓아내고, 쫓아내다를 다른 말로 유식하게 축출이라고 하죠. 쫓아내고 자기가 고조선의 왕이 됐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 위만. 뭐라고 한다? 조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전에 저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서 선생님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만이 중국에서 와서 우리나라 고조선의 왕을 쫓아내고 지가 왕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중국의 식민지가 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며 슬퍼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정말 애국자죠. 하지만 얼빵한 학생입니다. 자, 위만은 미안하지만 중국에 살던 고조선 사람이에요. 그럼 그 증거를 보여줘야지 알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 첫 번째 증거. 자, 우리나라 과거의 패션, 헤어스타일이 어땠습니까? 남자들. 그렇죠, 여러분. 상투 아닙니까? 위만이 들어올 때 뭐라고 들어왔다? 상투를 하고 들어왔다. 이게 바로 고조선 사람이라는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자, 위만의 패션 스타일이 뭡니까? 한복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었다는 거는 뭐예요? 두루마기죠, 두루마기. 자, 두루마기. 요즘 잘 안 입는 두루마기인지 모르겠어요. 두루마기를 입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 세 번째로 뭐예요? 쥐가 중국 사람이면 막말로 위만 중국이라고 지어야 될 텐데 나라 이름을 내나 뭡니까? 내나. 위만 조선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만은 고조선의 사람이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만 조선은 뭡니까? 내나 뭐예요? 고조선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위만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 고조선은 청동기 사회였는데 위만은 중국에서 내려올 때 뭘 갖고 내려왔어? 철기를 갖고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철기를 보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 잘했어요. 위만이다, 이거예요. 감 잡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철기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여러분. 뭡니까? 자, 철기의 보급으로 전쟁, 무기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이 이빠이 된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여러분, 제가 매국노래에서 일본말을 쓰는 게 아니라 수업에 약간의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일본말을 쓰는 거니까 저를 친일파로 오해하지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쟁 많이 일어나고 또 뭡니까? 좋은 점도 많잖아요. 자, 농업기구를 갖다가 철기로 만들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무슨 생산량이 올라가? 그렇죠. 농업 생산량이 뭡니까? 올라갈 수밖에 무없다 이 말이야. 무없다.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만, 자 편의상 쓸게요. 위만조선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뭘로 발전했어? 이걸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중개무역으로 지금 선진국 어떤 나라 있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일본보다 5배 잘 사는 나라. 어떤 나라?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홍콩 같은 나라가 뭡니까? 지금 도시죠. 이런 도시들이 뭡니까? 중개무역으로 돈을 이빠이 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빠이. 알겠죠? 자, 그럼 중개무역이 구체적으로 뭔가? 자, 위만조선에서의 중개무역은 뭘까요? 자, 여기에 고조선이 있다면요. 맞잖아요. 내나 위만조선이 고조선이니까. 자, 고조선 밑에는 뭐가 있었어?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고조선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중국이죠. 이 중국 나라 중에서도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한나라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중개무역이 어떤 건가? 자, 예를 들어서 징어, 오징어를 진국에서 고조선이 얼마에 샀어? 그렇죠. 500원에 사가지고 한나라한테 얼마에 팔아먹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000원에 팔아먹는다 이거예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중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고조선이 얼마 띵가먹는 거야? 4,500냥을 갖다가 띵가먹는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야마돌까요? 그렇죠 여러분. 한나라 여러분 야마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갑자기 이 좋은 날 슬픈 표정을 합니까? 그렇죠. 자, 중국 5,000년 역사상 가장 싸움 잘했던 황제가 이때 한나라의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수 더럽게 없죠,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말씀 잘하셨다. 그게 바로 한무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흉노마저 박살낸 사람이 중국 역사 유일하게 한무제밖에 무없다, 이 말이야. 무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무제가 야마돌아 가지고 고조선에 쳐들어와서 고조선의 수도 뭘 함락시켰어? 왕검성을 갖다가 함락시킴으로써 자 이때 고조선의 마지막 왕 누구야? 우고왕이 죽으면서 빙시 몇 년? 빙시 108년에 누가 멸망당했다? 말씀 잘하셨어요. 고조선이 미안하지만 멸망당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멸망한 땅에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처럼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뭘 설치했습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한 사군을 설치했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고구려의 왕 누굽니까? 미친 듯이 싸움 잘한 누굽니까? 미천왕이 이 한사군의 뭡니까? 대방군과 낭랑구를 몰아냈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고조선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해? 여러 나라가 성장할 거 아닙니까? 자, 이 여러 나라의 성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알아놓으세요. 연맹왕국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시대가 시작된다? 철기 시대가 한반도에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자, 연맹왕국은 뭐와 살짝 비교해야 될까요? 누굴까요? 그렇죠. 고대 왕국과 살짝 비교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대 왕국과 비교해 주세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카메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0.5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메라 멋지게 돌아가고 있네요. 자, 저는 여러분 뭡니까? 생동감 있는 수업을 위해서 편집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여러분 수업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고대 왕국과 연맹 왕국을 비교하면 아하, 여러 나라의 성장, 연맹 왕국이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를 여러분이 유추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게 뭡니까? 자, 연맹왕국은요 아직까지 왕권이 미약하단 말이에요. 이게 연맹왕국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대왕국,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뭡니까? 아직까지 왕권이 미약한 상태를 연맹왕국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연맹왕국의 특징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연맹왕국 때 삼국에 있었던 고구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할게요. 하지만 그 고구려는요, 죄송하지만 중앙집권, 즉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이고 고대 왕국에 와서야 고구려도 왕권 강화, 중앙집권, 고대 왕국으로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두신 분이 최고 1등급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연맹왕국은 무조건 뭐로 나온다? 지도로 나온다. 이거 위치 모르면 무조건 중간고사에서 10문제 틀린단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살짝 그리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대강. 자, 가장 밑대가리에 있는 나라가 뭐냐? 그렇죠. 부여. 그 다음 대가리가 누구야? 부여, 고구려 아닙니까? 위치 알아나? 그 다음 뭡니까? 인마가 뭐예요? 옥저. 인마가 뭡니까? 동해. 그 다음 뭡니까? 요 밑에 있는 거. 자, 경상도, 전라도 쪽에 있는 게 뭐야? 삼한 아닙니까? 세계한. 자, 뭡니까? 경상도 땅에 있는 게 뭡니까? 진안. 그 다음에 김해 땅에 있는 게 뭐예요? 변안. 그 다음 뭡니까? 자, 전라도 땅에 있는 게 마한.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뭐 목지국, 사로국 다 때려치우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만이 나중에 삼국에 뭐가 된다? 백제가 된다. 변안이 뭐가 된다? 물론 고대 왕국으로 가지 못했지만 변안이 나중에 가야가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안이 뭐가 된다? 그렇죠. 신라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나라들의 특징을 갖다가 무조건 아셔야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가장 밑대가리에 있는 나라 부여의 특징부터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부여는 밑대가리에 있으니까 삼만디가 많을까요? 평야가 많을까요? 그렇죠. 부여는 삼만디가 평야보다 많기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농사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손가락만 빨아야 될까? 안 빨아야 될까? 안 빨아야겠죠. 그럼 뭐래도 해먹고 살아야 돼? 목축을 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부여는 목축이 너무너무 발달했다. 그 증거 말해줄게요. 여러분 군장 높은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잖아. 그 높은 사람 이름에 가축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만큼 목축은 종종 만든 직업이다. 그만큼 대단히 가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군장 이름 자 말해줄게요. 말맞자 쓰세요. 마가. 그 다음에 뭡니까? 소를 한문으로 뭐라 그래? 무가. 또 뭡니까? 개를 한문으로 뭐라 그래? 부가. 그 다음 뭡니까? 우리하고 모 영어 선생님과 비슷하게 생긴 군장인데. 그렇죠 여러분. 저가죠. 그럼 저는 뭘까요? 저는 힌트 줬잖아. 역시 힌트를 주니까 잘하네요. 돼지저차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1, 2, 3, 4 4개네요. 여기에 뭐까지 끼어들어? 왕까지 끼어들잖아. 1, 2, 3, 4 5 뭐예요? 그래서 자 부여는 몇 부족? 5부족 5부족 뭐다? 연맹체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부여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군장들이 관리하는 자 특별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사출도다 이 말이야. 감 잡았어? 그럼 여러분 왕은 사출도에 터치할까 터치 못할까? 미안하지만요 터치 못합니다. 요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나라에 흉년이 들고 재해가 닥치면요 왕이 책임을 물어 심지어 사형까지 시켰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통해서 부여의 어떤 특징을 알 수 있어야 됩니까? 중요합니다. 아하, 부여는 왕권이 아주 미약했구나. 그러니까 연맹왕국에 포함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감 잡았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여의 또 다른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부여에도 지금 추석과 같은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제천 행사를 그런데 특별하게 합니다. 겨울에 합니다. 우리는 추석 가을에 하잖아요. 근데 부여는 겨울에 한다. 요거 12월 달이라는 거, 이거 함정이니까 꼭 좀 알아주시고, 그 제천 행사 이름이 뭐다? 영자로 시작하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그게 그 유명한 영고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또 부여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1등급 100점까지 맞으려면 구석에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아셔야 돼요. 자, 어떠한 제도가 있습니까? 그렇죠. 왕이 죽으면 왕을 따르던 시종들이나 심지어 왕비까지 함께 묻는 제도. 멋진 제도는 아니죠, 여러분. 끔찍한 제도죠. 그게 뭐다? 바로 순장이라는 제도가 부여에 있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 다음에 부여 이것도 시험에 나오더라고. 여러분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이지만 이게 그대로 고등학교 한국사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역사를 잘하면요. 고등학교 때도 한국사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부여의 형벌은 매우, 자, 형벌은 매우 뭐했다? 엄격했다. 그 증거 말해줄게. 선생님 조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여러분 뭡니까? 빵집에서 빵을 하나 훔쳤어요, 여러분. 근데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 내가 책 잡힐 짓을 했잖아. 죄를 지었잖아. 죄가 책입니다, 책. 오케이? 책망 받을 짓 아닙니까? 내가 빵 하나에 책을 지으면요, 잘못을 하면 12배로 갚아야 돼. 일체 12법.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빵 하나 훔쳤으니까 빵 몇 개 갚아야 됩니까? 12개나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여의 법률은 엄격하다. 자, 됐습니까? 설마 이것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부여 사람들은요, 어떤 패션 스타일을 좋아했을까? 어떤 컬러를 좋아했을까? 미안하지만요, 자, 흰옷을 입고 다녔답니다. 여러분, 흰옷은 깨끗하고 예의 발라 보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유교를 만들었던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중 대빵 누굽니까? 공자님께서 부여를 보고 뭐라고 했어? 지금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은 무슨 국이다? 그렇죠. 이때 생긴 겁니다. 뭐? 동방 무슨 국? 예의 시국이란 말이 부여에서 생겼다는 것도 무조건 알아두시면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됐습니까, 여러분? 자, 부여는 이 정도만 하면 틀릴 게 전혀 없고, 그 다음 여러분, 부여 밑에 있는 구려, 고구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고구려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전에 드라마도 했잖아요. 선생님 어릴 때. 그게 뭡니까? 바로 주몽 아닙니까? 무슨 주몽? 고주몽 아닙니까? 여러분, 고주몽은 대소왕자와 여러 왕이 쟁탈전에서 밀려가지고 막말로 얘기하면 쫓겨내려와서 만든 게 고구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고주몽도 누구의 후손이야? 부여의 후손 아닙니까? 그럼 부여하고 똑같이 얘네들도 몇 부족 연맹체다? 그렇죠, 여러분. 연결하세요. 얘네들도 5부족 연맹체라. 자, 물론 이름은 다르죠. 뭐 계루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다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때 가서 외워도 되니까 지금은 알 필요가 무없다 이 말이야. 무없다. 알겠죠? 자, 고구려는 여러분 역시 뭡니까? 윗대가 돼 있으니까 산만디가 많고 평지가 적으니까 이 사람들은 뭘 많이 하겠어? 사냥을 많이 하겠죠. 사냥하는 남자 좀 상남자 뿜뿜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민족들이 싸움 잘하는 이유가 사냥의 기술에서 배웠답니다. 그럼 뭡니까? 위상이 뭐예요? 자, 씩씩하고 용감한 그러한 스타일이었다. 이거 꼭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고구려는 이상한 혼인 제도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좀 뭡니까? 매우 좋아하는 제도입니다. 뭡니까? 바로 대릴 사위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과 달라요. 고구려 때는 남자가 결혼하면 어디에 갔습니까? 여자네 집 가서 사는 겁니다. 멋진 제도죠. 아름다운 풍속입니다. 뭐예요? 장모님이 해주는 따신 밥 먹고 편안하게 사는 거겠죠. 하지만 이거는 농담이고요. 자, 뭡니까?
대일사이제는 뭐예요? 사위서자 아닙니까? 사위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사위의 방을 하나 만들어 본다. 오! 자, 지목자죠? 서욱제입니다. 이건 뭐예요? 남자의 노동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여자네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럼 써놔, 옆에다가. 뭐 중시해? 노동력을 뭐 했다? 중시했다. 이것도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죠. 여기도 내나 뭐가 있었다? 제천행사 있었다. 근데 얘네들은 뭐 정확하게 지금처럼 10월달, 가을에 하네요. 그 제천행사님보다 동자로 시작하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그게 바로 동맹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쓰라면 자, 고구려의 귀족회의가 있었죠? 그 귀족회의 이름도 알아놓으세요. 그게 뭐다?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회의죠? 이 제가회의를 이끌던 의장, 제가 귀족의 대빵 누굽니까? 그게 바로 대자로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대대로였다. 이 말이에요. 요거 꼭 좀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동해하고 옥전은 묶어두세요. 묶어서 같이 옵시다. 왜 묶었느냐? 얘네들은요. 자, 연맹왕국 중에서도 약간 찌질이었습니다. 자, 상태 심각하겠죠? 왜 찌질이었을까? 그나마 왕권이 미약하든 말든 부여나 고구려는 왕은 있었잖아, 어쨌든. 그런데 옥저동에는 죄송하지만 왕 자체가 아예 무없다, 이 말이야, 무없다. 됐죠? 그럼 누가 정치를 합니까? 있잖아, 여러분. 군장이 정치할 거 아니야? 그 군장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읍군하고요. 자,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이 정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옥전은 어떠한 제도가 있었는가? 자, 두 개만 알면 돼요. 고구려의 대릴사이제와 반대말. 자, 뭘까요? 여자가 어렸을 때 남자네 집에 와서 노동을 하다가 적당한 나이가 되면 남자한테 결혼하는 거, 남자와 결혼하는 거, 그거 뭡니까? 대릴사위제의 반대말, 여자가 남자죠. 뭡니까? 민며느리제. 자, 그 다음에 옥전은 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가족을 함께 매장했어요, 여러분. 됐습니까? 자, 가족이 공동으로 매장됐다. 가족 공동묘죠. 그러면 여러분 뼈만 매장할 거 아닙니까? 이퀄 뭡니까? 이퀄 뼈골자 써가지고 장사 지낼 장자 써가지고 뭐다? 불장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 잡았죠? 요거 알아야 되고, 자, 옥전은 요 두 개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 동해가 여러분 시험에 자, 미친 듯이 나옵니다. 별표 3개 좀 쳐주세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동해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동해는 여러분 어떤 걸 외워야 되냐면요. 여러분, 동해에도 A마을이 있을 것이고 B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A마을에서 B마을에 넘어갈 때 허락을 받지 않고 넘어가면요. 뭡니까? 말이나 서로 변상하게 했습니다. 좋은 제도 아닙니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오가라나. 이걸 갖다가 책화라고 한다. 그럼 뭡니까? 죄송합니다. 서로의 영역을 갖다가 뭐한다? 존중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제도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동해는 양반일까 쌍놈일까? 양반이겠죠. 그래가지고 동해는 죄송하지만요. 같은 성씨끼리 결혼 안 합니다. 김씨는 김씨끼리 결혼 못해요. 유씨도 유씨끼리 결혼 못해요. 다른 종족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제도를 뭐라고 한다? 종족, 족자, 족, 외하고만 결혼한다. 이게 뭐다? 조계원입니다. 이건 과거 무슨 전통이다? 자, 이것도 알아라. 자, 시족 사회의 시족 뭡니까? 사회의 전통도 갖고 있었다는 거 요거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해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추석과 같은 고구려의 뭡니까? 동맹과 같은 제천 행사가 내나 정상적으로 10월달에 하죠. 그 제천 행사 이름이 콩나물 팍팍 무쳤냐입니다, 여러분.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콩나물 팍팍 무쳤냐라는 제천 행사를 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동네가 어딥니까? 자, 사만이죠, 여러분.
자, 사마는 한목에 다 해도 상관없지만 변환만 살짝 해볼게요. 나중에 가야가 되는 나라 있잖아요. 변화는 뭐가 우글거립니까? 화학식으로 써줄게요. FE가 우글거립니다. FE가 철이죠. 그래서 변화는 이 철을 갖다가 중국의 어디 낭랑이라는 나라와 뭡니까? 여러분 우가우가 하는 나라. 그렇죠. 왜? 지금의 일본에 뭐까지 했다? 수출까지 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만을 갖다가 통째로 한번 해볼게요. 뭐와 비교해야 돼? 당구장, 자, CF 하나 해라. 어딥니까? 고조선과 비교하는 게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자, 고조선 저번에 당군 할배할 때 당군 할배하지 말고 당군 왕검하라 그랬잖아. 그럼 뭐예요? 당군 왕검은 한 사람이야, 두 사람이야? 한 사람이잖아. 당군, 제사장, 뭐예요? 왕검, 군장,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재정 뭡니까? 한 사람이 한다. 재정 뭐다? 말씀 잘하셨어. 재정 일치다. 하지만 사만은 아니야. 자, 여러분 정치와 뭡니까? 또 하나 뭐예요? 제사. 다른 말로 종교가 분리돼 있다. 정치는 여러분 내나 사만도 뭐 없었어? 왕 없었다. 히바리는 별로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럼 정치는 누가 해? 군장이 하겠지. 그 군장 이름이 뭐예요? 코요테의 신지, 코요테의 경지, 코요테의 르차, 코요테의 불에. 여러분 힘드네요, 여러분. 자, 먹고 살기 정말 힘드네요,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 신지, 경지는 이것도 물론 고등학교 때 배우지만 미리 예습합시다. 이거는 뭐에 속한다? 대군장에 속하고 조금 규모가 있는 군장이죠. 읍차불에는 뭐에 속한다? 그렇죠. 소군장에 속한다는 거 슬쩍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제사는 누가 지내느냐?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오염지역에서 지내야 돼. 신성한 구역에서 지내야 돼. 그렇죠. 솥대가 꼽혀있는 신성한 장소. 내가 연쇄살인범이라도 여기에만 들어가면 경찰이 못 따라와. 왜? 신성구역이니까. 그 신성구역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소도라고 한다는 건 무조건이야. 됐죠? 소도를 잘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 잘하셨네요. 청군 아닙니까? 자, 뭡니까? 군장 한 사람. 그 다음에 청군 한 사람. 자, 고조선은 재정 일치였지만 아하, 사마는 뭐다? 이 증거를 봤을 때 뭡니까? 재정 무슨 사회다? 분리사회였다는 거 무조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가열차게 수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선에서 중간고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고대왕국, 고구려 백제 신라. 자, 물론 가야는 고대왕국으로 가지 못했지만 가야까지 해서 이제 중요한 단어 들어가니까 다음 시간에 예습 좀 해오고요. 저하고 또 역시 가열차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릴게요.